네, 안녕하세요. 이사영 잡스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죠. 정말 중요한 시기에는 꼭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글을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은 블로거들 같은 경우,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지, 당연한 내용인 것 같아도 일반적으로 모르는 것들이 많고 검색을 합니다. 특히 7월 21일 당일날 검색량이 폭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이야 정말 그럴까 싶겠지만 실제로 폭발하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내용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블로그 글 쓰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너무 자주 보다 보면 어디까지 글을 써야 되는지를 이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 옵니다. 너무너무 헷갈리는데요. 그거 어떻게 골라내는지 하고 여러분이 넣으셔야 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제가 몇 번 리허설을 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원래 하고 있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어떤 식으로 골라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은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제미나이를 통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요즘에 AI가 많은데요. AI는 활용을 하시는 거지 AI로 글 쓰시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제미나이 울트라 쓰고 있거든요. 지금은 할인해서 월 18만원인데 18만원에 추가로 지금 거의 10만원 가까이 더 비용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AI 얘기는 나중에 더 따로 할 거긴 한데, AI가 이제 모든 걸 다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특히 블로그 영역은 공격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영상이나 음악 이쪽이고요. 그리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클라우드웨이즈 30달러가 고민이시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금액이 아니에요. AI는 한 달에 100만원 또는 금방 나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이번에 그냥 글 한번 꼭 써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설명에 다 적을 수 있으면 적어드릴 거긴 한데요.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아실 텐데, 여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 블로그에 적어봤자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지워나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쓰시다 보면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글, 보지 않아도 되는 내용, 결국 체류 시간을 떨어뜨리는 블로그 글이 되기 때문에 기껏 길게 힘들게 써놓고 나서 여러분 사용할 수 없는 블로그 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글, 정보 몇 개 빼고는 다 지워나가는 겁니다. 한번 지워볼까요? 일단 추진 배경 필요 없겠죠? 지우시고 총 예산도 필요 없죠. 이거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지원 대상 규모인데 여기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비중이요, 상위 10% 하고, 또 여기 나오는 차상위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이 비율적으로 조금 적고요. 나머지 비율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집중한다는 생각으로 이것도 별로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급 금액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것도 막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우자고 그랬죠. 그 외 국민 15만원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빼놓고요. 그리고 여기 비수도권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이 있잖아요. 는 5만원 추가 지급을 합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키워드로도 쓸 수 있으니까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가 지급도 필요한 내용이죠. 국민 90%에게 10만원 추가니까 기본적으로 15만원을 받고, 아까 위에 말하는 인구 감소 지역에 속하면 5만원에서 30만원 받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거는 표나 그림으로 만드셔가지고 깨끗하게 넣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요겁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군이 있잖아요. 요거는 블로거들 또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요. 추가로 5만원 지급한다는 말, 뭐 2만원 지급한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가 인구 감소 지역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본인의 동네를 검색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한 검색어, 예를 들면 저희 강릉시잖아요. 강릉시, 홍제동, 뭐 송정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롱테일 키워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있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군의 이름을 전부 다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뭐 예쁘게 적을 필요도 없어요. 키워드에 걸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 제가 아마 이거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 건데,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 자료니까요. 어디든 적으셔도 됩니다. 밑에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청 방법은 하셔야 되는데 필요 없고요.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당연한 것들은 제가 지우는 겁니다. 신청 지급 기간은 해야겠죠. 1차니까 1차에 긴급한 것처럼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21일 부터 1차 신청과 지급을 9월 12일까지 하잖아요. 이때 기간 동안에 여러분 중간중간 계속 쓰시면 돼요. 이렇게 2달이나 되는 기간 동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각보다 우리처럼
저처럼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없고 9월 12일이 다가올 때까지도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계속 1차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타겟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9월 12일이 지나고 22일 요 사이에는 2차 신청에 대한 글들을 앞으로 계속 적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라는 게 글을 쓸 게 없는 게 아니라요. 장기간으로 보고 글을 적는 타이밍을 잡으시면 계속 적을 글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네이버나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같은 글을 적으면 의도적인 제재를 당하기도 하지만 구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별로 제재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급수단은 궁금해하겠죠? 신청 방식도 궁금해할 겁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고요. 오프라인 신청이 되는데 저희 동네는 강릉페이가 있는데 동네마다 지역 화폐가 있죠. 그리고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는 해당 앱이나 홈페이지 가면 할 수 있고 또 국민비서 홈페이지나 뭐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연한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 보통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써놓으면 글만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어에 걸리지도 않고 빼시고요. 여기 지역사랑 상품권이랑 신용이랑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정도까지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주관적으로 즉석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라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우면 지울수록 정말 유익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나 은행창구 방문하는 건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의 글을 볼 가능성이 많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 신청 요일제입니다. 첫 주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을 걸로 정부에서 예상하기 때문에 오부제를 적용하죠.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고 오부제가 적용된다는 거, 이 긴박성을 강조하시면서 온라인 신청 관련된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의미 없죠. 신청 자격도 의미 없고 이거 본인 명의로만 된다는 건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검색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자료라 생각하시고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소리. 필요 서류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이잖아요. 당연한 소리. 이런 거는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읽지 않고요. 우리도 지금 읽다가 뭐야 이게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넣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부 페이지랑 똑같은 페이지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페이지가 모든 내용을 다 담고 빠지지 않고 사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글을 읽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대체제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내용 나오죠. 사용기간이랑 사용처입니다. 특히 사용기간인데요. 11월 30일까지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 진작을 위한 거기 때문에 6개월, 1년 동안 기간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요. 사용 지역의 경우에는 좀 복잡한데요.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뭐가 다른지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잘 풀어서 쉽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사용 기간 중에 이사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는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강릉페이 같은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강릉에서 다 쓰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 업종인데 이것도 약간 우리들 키워드입니다. 뭐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안경교습소,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뭐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동네 지역 시장들이 있잖아요. 아시는 거 있으면 적으세요. 그리고 중간에 생각나면 추가로 적으셔도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도 어떤 것이 가능한지 아시면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역이랑 프랜차이즈 이름 섞어서 적으시면 롱테일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용 불가 업종의 경우에도 언급해 주시면 좋은데 이거 언급하실 때는 가능하면 자세히 빠지지 않고 왜냐면 사용 불가 업종의 경우에는 아주 대형 업체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찾으시면 안 빠지고 다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벽하게 이것이 들어있는 정보라고 판단되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서 외부 유입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적으시면 좋겠네요. 외국인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랑 별로 관련 없고 규모가 적으니까 안 적는 걸로 하겠습니다. 쫙 지우시면 됩니다. 네, 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워야 될 부분과 적을 부분이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 꼭 적을 부분, 또 지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글들은 체류 시간이 정말 엄청 높은 글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차상이나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물론 밑에 여기다가 표를 넣어서 한 번에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추가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또 새로운 글에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먼저 기본 메인 글을 적어서 이 글만 보면 이번에 완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글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글들을 시점을 바꿔서 타겟을 바꿔서 적는 겁니다. 이번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글을 맨 앞에 이 내용을 다루는 글을 적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글을 적으실 때는 신청이나 지급과 관련된 방법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다루고 가장 메인 초점을 맞춰서 다루는 글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경우에는 꽤 긴 기간 동안 그리고 전 국민이 하는 거니까 엄청난 규모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하고 쉬운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당연하거나 전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글을 이번에 의심하지 마시고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I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AI가 여러분이 쓴 글을 대체할 수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AI가 지금 침공하고 있는 영역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우리의 블로그 생태계를 망가뜨릴 만한 AI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쓰실지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불러드리고 제가 불러드린 걸 똑같이 쓰면 똑같은 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쓰지 않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을까봐 동료 입장에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꼭 쓰세요. 안 돼도 쓰시고 되길 바라시면서 쓰시고 혹시 안 되면 또 쓰시고 또 쓰시고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요. 꼭 글을 쓰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웨이즈가 지금 가입하시면 첫 2달간 할인해 드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요즘에 사업적 변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트너로 있지만 좀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거는 서비스가 불안한 게 아니라 제 프로모션 코드로 할인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입하시길 바라고 워드프레스에 하시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끼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I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돈이 되는 건 최소 몇십만 원 단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비용은 투자에서 매우 부담이 안 되는 비용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수였습니다.